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 그리고 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속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는 부각약품입니다. 네,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네, 현재 11월 30일 월요일 3시 51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장 마감하고 리뷰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좀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거래 매매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하고 나서 이제 많은 댓글들이 또 달리고 있고, 다양한 분이 이제 마이너스다 아니면은 또 이제 짜증 짜증나죠. 네, 짜증나는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짜증을 많이 냈나요? 짜증이 좀 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조금 기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예,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여러분들도 그 변동성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이제 레보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각약품이 2007년에 출시한 B형 간염 치료제로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개발된 항바이러스 신약이에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다른 세포를 감염하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나 아니면 뉴스적인 부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근에 뭐 가족 그런 지분 관계선 여러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코로나 치료제에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였죠. 예를 들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녹십자 그룹, 그 다음에 종근당 그룹,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특별히 이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뭐 많이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뭐 SK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데 부각약품은 유난히 좀 못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대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짜증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좀 올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했잖아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만들고 이후에 하락, 되돌림, 다시 한 번 더 하락, 그리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각약품이랑 차트가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박스권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난 뒤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반면에 종근당도 비슷하죠. 종근당도 뭐 차트로 보면은 가장 탄력이 높은 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인 것 같고,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탄력적이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종근당도 좀 답답한 움직이다가 그래도 최근 고가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못했으나, 깔끔한 신고가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래도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종근당 바이오가 대장이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의 그 고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부각약품이랑 뭐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리뷰를 해서 그런지 이 정도면 제가 리뷰해서 안 올라가는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좀 괜히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들. 종토방은 오늘은 안 갔습니다. 오늘은 안 갔는데, 어쨌든 뭐 일단 오늘 좀 이제 주봉도 이제 마무리가 이제 지난주는 주봉이 이제 종가는 24,500원, 24,500원, 24,400원 이상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에서 좀 마무리된 흐름이고요. 월봉은 오늘 이제 마감이 되죠.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줬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크게 뭐 아래도 지지선들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지지선은 24,000원대로 보고 있었죠. 24,000원대, 뭐 24,300원대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뚫린다고 하더라도 2만원 이하로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21,300원대 많이 떨어져도. 근데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좀 더 줬다 가느냐,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지, 매수세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안 붙는 것 뿐이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단타꾼들이나 아니면 데이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스캘퍼들은 진입할 수 없죠. 진입할 수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공부를 해오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천천히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근데 주말 사이에 다시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 붙게서는 좀 더 늘어나는 흐름을, 근데 늘어난다라고 해서 과연 올라갈까라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지 공방전이 치열하죠. 지지 공방전도 치열하고, 아직까지 뭐 25,800원대, 900원대가 좀 핵심 레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내려간다,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안 내려갔을 때, 25,800원대 이상에서 이제 올라타가지고 안 내려갔을 때,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추세를 좀 반전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음봉도 좀 위협적으로 발생이 되고, 사실 지금 21선 정도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죠. 근데 오늘은 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증시는 되게 좋거든요. 세계적으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봉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도 뭐 많이 발발이 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태리 증시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들이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유럽이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랑 나스닥 정도가 가장 글로벌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유럽 증시도 잘 올라오고 있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이런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죽을 쓰고 있죠.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방이 또 필요한데, 뭐 옛날에는 이런 치료 후보 물질인 덱사메타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슈적인 부분들이. 근데 다만 이게 조금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제 생각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대, 23,000원대는 약간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레벨이고, 확실하게 좀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25,800원대를 회복을 해주고 돌파해주는 흐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횡보. 여기서는 쭉 빠졌죠. 쭉 빠졌었는데, 여기서는 좀 올라타가지고 횡보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좀 인지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다른 제가 예시 종목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항받을 만한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아무리 이때 당시에 일본이랑 5,800억대 거래 계약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매물대들에서는 저항을 좀 강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예, 그리고 나서 횡보 약간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이런 자리를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자리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부각약품한테는 약간 반전이 가능한 가격대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약간 SK바이오팜이랑도 비슷한 흐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바닥 이후에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은 25,800원대를 좀 돌파한 다음에 이후에 지지받을 때 그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부각약품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는 딱히 없죠. 예. 그 외에는 딱히 볼만한 것도 없고, 주봉, 월봉? 월봉 정도는 아직까지 60일선 안착 여부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60일선이 또 그게 25,700원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주봉도 이제 60일선 좀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26,000원대 정도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양봉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뿐이죠. 현재. 네, 그런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500원대 이상에서 마감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음봉, 양봉이 나왔던 구간들, 여기가 좀 핵심적인 가격대가 24,400원, 5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마감이 되면 될수록 좋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만 올라갈 때도 저항 구간은 상당히 많다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또 박스 만들다 가느냐의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부각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